장비에 대한 수준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한화 비전 말고 다른 기업에 또 퀄 테스트 진행을 했었던 바로 이 기업 HBM용 프로브 카드 요 퀄 테스트 합격을 주게 되면서 새로운 제2의 한화 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요 대박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TC 본더 전쟁,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화 세미텍의 이 TC 본더 관련한 소송 그리고 하이닉스 쪽에 공시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할 것이냐, 한미반도체랑 한화비전이랑 나눠서 먹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한미반도체한테 SK랑 결별을 한 게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에 다 먹던 걸 한화비전한테 나눠줬으니까 이건 안 좋은 거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HBM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늘어난 만큼 하이닉스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 이 와중에 벌어진 TC본더 전쟁. 삼성전자는 이 와중에 또 본인만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분쟁들, 이러한 수주권들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반등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수급세가 요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말에는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제 HBM용 TC본더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TC본더 수주가 늘어난다라는 건 결국은 반도체 장비 수주가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하이닉스가 정상적으로 엔비디아에 늘어나고 있는 그 GPU 수주에 HBM을 공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늘어나는 HBM 생산량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지금 TC본드에서 확인했듯이 장비 수주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쪽 밸류체인을 오늘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그러면 이제 한미반도체, 한화비전이 이렇게 시장을 주도를 했었던 것처럼 좀 어떤 종목이 무섭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주식 한 주라도 삼아오세요 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야, 주말마다 어떻게 이렇게 비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선선하게, 그래도 기분 나쁜 비는 아니니까요. 선선하게 한번 열기도 좀 식히고 우리 또 집에서 차분하게 박프로 영상 또 시청하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좀 체크를 해볼 내용은요, 한미반도체와 한화비전 쪽에 공시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각각 하나씩 나온 건데요. 자, 먼저 한미반도체 쪽 거를 보게 되면 HBM 제조용 듀얼 TC본더 그리핀 장비 수주를 420억 정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내용은 없고요. HBM 제조용 반도체 장비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380억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자, 여기 한미반도체는 VAT 10% 정도 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자, 그리고 한화비전은 미포함 금액입니다. 그래서 386억 중에 10%를 더하면 대략적으로 410억에서 한 4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측을 비교해보게 되면 420억, 420억 대략적으로 동일한 양의 수주가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한화비전 그리고 한미반도체에 동일한 수준의 TC본더 발주가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가 이번에 수주를 만들어낸 건요, TC 본더 중에서도 최신 버전이 아니고요, 이전 버전 듀얼 TC 본더 그리핀입니다. 그리고 발주량도 직전까지만 해도 1000억, 막 1700억 이렇게 하다가 양사를 합쳐도 지금 800억 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HBM을 추가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고, 차세대 HBM3E에 관련된 TC 본더는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한화비전 쪽과 한미반도체 이 소송이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혀야 사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HBM3, HBM4까지 넘어가게 되는 차세대 TC본드에 발주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미반도체랑 한화비전은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미반도체가요, 한화 계열사인 아워홈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급식 업체 아시죠? 급식 업체가 한미반도체 직원 식당에 이렇게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화밥은 절대 안 먹겠다 이러면서 조기 종료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위약금도 다 물어줬다는 거거든요. 한미반도체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멋있다면 멋있는 거고요. 아니라면 아닌 거고요. 유치하다면 유치한 거겠죠. 자, 삼성전자의 과거 이력 때문에 절대로 삼성전자와 계산을 하지 않던, 거래를 하지 않던 한미반도체의 CEO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 쪽과의 갈등이 계속 되게 된다면 사실 이제 완전히 이제 한미와 이제 SK하이닉스 쪽이 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 한화세미텍이 한미반도체가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한화세미텍이 한미반도체한테. 자, 한미반도체가 한화세미텍이 너네들 우리 거 훔쳤다라고 소송을 거니까 이거 무효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소송 중단 청구를 한 겁니다. 자,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한미반도체는요, 한화비전을 상대로 약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특허 싸움을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화비전은 이 소송 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SK하이닉스 쪽에 주가가 빠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이 갈등이 생기고 이 와중에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한테 안 좋은 감정이 생기고 그러면 TC 본더 발주를 삼성전자한테 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SK하이닉스 쪽에서도 SK하이닉스한테도 안 해줄 수 있다. 본인들이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화가 아니죠. 엔비디아의 루빈 차세대 GPU라고 하는 루빈이 하반기 출시 예정이고요.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뭘 쓰냐면요. 이제 HBM을 쓴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차세대 뭐 소캠 칩 이런 거 적용 안 하고 소캠 칩은 루빈에다 탑재를 할 거고 루빈에다 탑재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블랙웰은 그냥 HBM으로 간다. 라고 이제 젠슨 왕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HBM 관련된 수요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TC 본더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봤던 것처럼 한미반도체는 그리핀 듀얼 본더를 수주를 넣었습니다. 최신 버전이 아니에요. 최신 버전은 루빈 쪽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 TC 듀얼 본더를 수주를 했다. 그리고 수주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죠. 양사 합쳐도 800억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는 뭐냐면요. 엔비디아 쪽에 빨리 요거를 납품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알겠어. 너네들 알겠으니까 800억 원치가 굉장히 급한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요걸 일단 반반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한화세미텍 한화비전이 이겼다 유리하다 이거 아닙니다. 한미반도체가 그러면은 졌다 이거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본인이 급하니까 급한 대로 야 일단 진정해봐. 반반씩이라도 좀 먼저 줘봐. 누구 편 안 들어줄 테니까 먼저 줘봐. 요런 흐름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여러분들 5월 20일에 앞서 말씀을 말씀이란다 죄송합니다. 드렸었던 것처럼 엔비디아 젠슨 왕의 기조 연설이 있습니다. 대만 컴퓨텍스라고 하는 일정에서 나오고요. 자, 그리고 TSMC는 1.4나노 휴머노이드 이런 새로운 신기술을 15일 포럼에서 공개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열리냐면 15일 대만에서 열리거든요. 자, 그리고 16일 그리고 17일은 젠슨 왕과 함께 향후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19일에 대만 컴퓨텍스 이게 19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만 컴퓨텍스 전에 바로 직전에 TSMC와 청사진을 그려요.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한동안은 삼성전자의 또 파운드리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만 TSMC의 파운드리를 좀 더 강화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강화를 시킨다라는 것은 결국은 SK하이닉스 쪽에 HBM 발주를 맡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청주 공장을 짓고 있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발주가 밀리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한테 어쨌든 독점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있긴 하지만 일부분이잖아요.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요구한 만큼의 생산 능력이 딸리면 안 됩니다.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마이크론이 캐파를 늘리게 됩니다. 절대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SK하이닉스도 나름대로의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 말씀드렸죠? 대만 컴퓨텍스 2025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루빈. 작년 대만 컴퓨텍스에서 루빈을 공개를 했었어요. 자, 올해 루빈에서는 과연 언제가 출시될지 출시일이 공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하반기일 확률이 높겠고 여기에
차세대 HBM 4, 3E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뭐다? 이제 차세대 TC 본더 이걸 한미반도체 걸 쓸 거냐 한화 세미텍 거를 쓸 거냐 이게 진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한화 비전과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와 관계가 틀어져서 납품이 중단될 수도 있다에 대한 우려감은 씻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차세대 루빈 차세대 블랙웰 칩 좀 더 이제 발전을 시키겠죠. 그리고 소캠 칩 이거 누가 할 건데 이거 SK 하이닉스한테 납품할 때 TC본도 누가 납품할 건데 이거 한화 세미텍이 할 거니 아니면 한미반도체가 할 거니 이게 본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한 하락분의 일부분은 회복을 했는데 그 추가 상승을 만들어주는 요 추가 상승분까지는 본인들의 일단은 소송건이 좀 더 진행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영상에서 뭐 주저리 말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AI 칩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우디 쪽에서만 여러분들 1조 달러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주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블랙웰 이 블랙웰 칩을 원래는 소캠 적용을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저전력 D램으로. 근데 저전력 D램이 아니라 저전력 모듈을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활용하지 않는다. 왜? 지금 당장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려고 지금 블랙웰은 계속해서 현재 HBM으로 간다. 수요가 늘어났다.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늘어난다. 여기에 대한 실적을 한미반도체와 한화세미텍이 나눠 먹었다. 이 정도 단계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지금 어쨌든 하락폭이 크니까 하락폭을 만회할 만큼의 현재 호재는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호재가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너무 제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잖아요. 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그러면은 그냥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독점 공급하고 있던 한미반도체가 너무 손해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건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독점 납품을 했었던 만큼 한미반도체가 단가를 못 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도 공급사를 다각화를 시켰죠. 반대로 한미반도체도 공급사를 다각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삼성전자라든지. 애초에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와 관계가 틀어지지 않더라도 하이닉스 매출 비중을 40%로 내리는 걸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가 전 세계 10대 반도체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자, 그런 만큼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에는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이걸 다각화를 시키면서 한미반도체도 가격을 올릴 명분이 생겼고 결국은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본인의 절반 정도 날아간 매출을 충분히 삼성전자 아니면 마이크론 쪽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월달, 7월달에 양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삼성전자. 자, 그리고 이 TSV 공법을 다시 한번 보관만 하고 있었던 이 TSV를 1분기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요. 이 TSV를 말 그대로 적용을 못했습니다. 왜? 본도가 없어서. 그럼 둘 중에 하나요. 한화비전 아니면 한미반도체가 납품을 했을 것이다. 근데 한화비전보다는 한미반도체와 최근에 협의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한미반도체 있죠.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이별을 잘 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앞으로 결국은 소캠 칩부터는 앞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시장을 미리 한미반도체가 좀 더 활로를 필 수 있는 좀 아름다운 이별을 진행 중에 있지 않나.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서서히 어쨌든 한미반도체가 슈퍼을이잖아요. 슈퍼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급사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한미반도체가 향후 흐름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좀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겠다. 왜냐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명분이 생긴 거예요. SK하이닉스 말고 다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쪽에 납품할 명분이 생겼거든요. 오히려 줬죠. 오히려 SK하이닉스가 한화비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한미 반도체가 좀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다른 쪽에 넘기는 게 한미 반도체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어쨌든 명분을 줬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계속해서 반도체 장비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 쪽에 물량 수주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현재 시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뭐 한미 반도체를 사라는 거냐, 한화비전을 사라는 거냐, 하이닉스를 사라는 거냐, 삼성전자를 사라는 거냐, 이런 질문을 이제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TC 본더라고 하는 핵심 장비가 수주가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로부터 수주를 따왔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뭐냐? TC 본더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TC 본더뿐만이 아니라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의 수주도 늘어난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미 반도체가 TC 본더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왜 계속 TC 본더 이꼴 한미 반도체가 나오냐면요. 한미 반도체는 기술력으로서 독점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TC 본더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중요한 반도체 장비들도 많고 반도체 장비들을 만드는 좀 기술력이 딸려도 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분명히 좀 수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프로브 카드라고 하는 반도체 테스트용 장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거 프로브 카드 관련주를 대박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프로브 카드도 그냥 여러분들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들이 아무나 막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아니라요. 프로브 카드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갖다 대면 불량품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주고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가 알려주는 그 카드를 바로 이제 프로브 카드라고 하는데 한 장에 5억 원을 합니다. 호가를 합니다. HBM용은.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는 SK 하이닉스한테 이 프로브 카드를 퀄테스트 통과를 한 기업입니다. 한화비전도 퀄테스트 통과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수주가 들어왔거든요. 퀄테스트 통과를 줬다는 건 수주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HBM 수주가 늘어날수록 결국 장비 수주가 늘어나잖아요. TC 본더가 지금 한미 반도체랑 한화비전 쪽에 지금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서 우리가 TC 본더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TC 본더뿐만이 아니라 뭐 프로브 카드, 웨이퍼 등등등등 장비는요. EUV라든지 장비에 대한 수준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한화 비전 말고 다른 기업에 또 퀄테스트 진행을 했었던 바로 이 기업 HBM용 프로브 카드 요 퀄테스트 합격을 주게 되면서 새로운 제2의 한화 비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요 대박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화비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와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로서 오늘 가져온 대박주를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끝났고요. 오늘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대박주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넣어드리고 있는 주식 공부방 소개해드리고 마저 대박주 공개해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참여 방법 간단하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네가 뭔데 주식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자격을 보유한 말 그대로 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렇게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라고 인증을 해준 이렇게 회장님 도장도 찍혀져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는 그런 아무나 얘기하는 그런 가짜 전문가는 아니고요. 실제로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에 관련된 향후 흐름들 그리고 시장 분석, 실시간으로 나오는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이 영상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도권 금융회사 투자 자문사에 다니다가 최근에 좀 퇴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연락처로 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받거나 그런 방이 아니고요.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그리고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거 저 혼자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함께 나눠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료 주식 공부 방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좀 회사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유료로 바뀌어도 이상한 방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유료로 그럼 바뀌면 뭐 그때 가서 돈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들어와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요 영상 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누구든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신에 뭐라 말씀드렸죠? 구독이랑 좋아요만 반드시 좀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해. 왜 이런 걸 또 운영을 하니? 너가 매매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채널이 좀 많이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이 많이 좀 성장을 해줘야 제가 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프로라는 사람을 저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장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 많이 받아가서 좋은 거고 저도 정보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야 제가 나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저도 좋은 조건으로 새로운 회사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또 고급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여해주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함께 저는 채널을 키우고 여러분들은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이 선순환 구조에 함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010-7624-5432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 오늘의 대박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마이크로2 나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렸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인데 시세를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한번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가지고 왔고, 자, 마이크로2 나노는요 HBM용 프로브 카드 퀄 테스트를 SK 하이닉스한테 통과를 했습니다. 자, 프로브 카드는 원래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만드는 장비입니다. HBM용은 보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죠. HBM용이 아니라 그냥 단순 D램용 프로브 카드는 장당 한 5천만 원 정도로 호가를 합니다. 그래도 비싸죠. 자, 그런데 HBM용은 5억 원 이상 한다. 그래서 이걸 100장만 받아도 500억 수 주고요. 10장만 받아도 50억 수 줍니다. 근데 마이크로2 나노는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화비전처럼 마이크로2 나노 쪽에도 SK하이닉스의 수주 공시를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브 카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사진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웨이퍼 위에 프로브 카드를 이렇게 깝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테스터기가 작동을 해요. 이게 올바르게 디자인이 됐는가? 자, 그래서 올바르게 디자인이 됐다면 통과, 안 됐다면 여기서 신호를 보냅니다. 자, 전기를 보내고 그때 돌아오는 신호에 따라 불량 반도체 칩을 선별하는 이런 장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슈 본드로 붙이고 이게 잘 작동하나 확인해주는 그런 장비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검수하는 장비죠. 확실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D램 시장 폼팩터 그리고 마이크로닉스 재팬이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 기업, 근데 일본이 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비를 최근에 국산화를 시작을 했었고요. TSE라고 하는 기업이 먼저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이전 상승에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사실 보여줬었는데, 마이크로2 나노가 이번에 뭘 했느냐, 테스터가 아니죠,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서 지금 고부가 가치 제품 HBM용 제품 5억 원
요걸 SK 하이닉스 쪽에 수주를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자, 실제로 공시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대감은 조만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마이크로2 나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그냥 심플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시가총액이 575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카드 한 장이 얼마다? 5억이다. 실제로 5억은 아닌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요 부근의 가격이 형성될 거잖아요. 50장만 수주받아도 250억이고 10장만 수주받아도 50억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575억이다. 시가총액 10%를 받는 거예요. 10개만 받아도 10% 상승을 단순 계산으로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콜테스트의 통과는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연구가 지속됐었던, 길었었던 만큼 쭉 하락하는 모습이에요. 상장 이후에 그냥 슬라이드 타듯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도 상당히 깨끗해요. 올라가게 되면 그냥 쭉쭉쭉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어쨌든 지금 오늘 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봤었던 그 구간은 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라인의 매물을 상당히 많이 소화를 해준 걸로 보여요. 최근에 요런 박스권을 만들게 되면서 요때 들어왔었던 거래 대금 있죠?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모자란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러한 소화가 조금만 더 이루어지게 된다면 금방 언제든지 상승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로2 나노 이미 사실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한 종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목표가를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오늘 영상에서는 1차 목표가가 되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라인을 유지를 해주면서 박스권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이냐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현재 9,710원에서 9,000원까지는 하방을 좀 열어놓자. 요 라인이 우리의 매수가가 될 거고, 자, 슈팅을 주게 된다면 요 라인까지는 상승을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요 라인은 12,3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상방으로 한 20% 정도가 열려져 있거든요. 자, 하방으로는 한 8% 정도 열려져 있습니다. 손익비가 괜찮은 구간이죠. 자, 그리고 요 라인을 뚫어주게 되면, 자, 쉽게 생각했을 때, 자, 요게 이렇게 봐서 사실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하방 그리고 요 상방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지어져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요 사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무너진 건데, 자, 반대로 여기는 저항을 뚫어주게 되면 이런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2 나노가 정말 가볍지만 굉장히 좀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2 나노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혜를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 사실 유일무이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로2 나노를 한 번 더 가지고 와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9,000원까지 좀 하방을 열어놓으시고 1차 목표가는 12,000원, 2차 목표가는 제가 그 이상, 그런데 어쨌든 함부로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부방 통해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마이크로2 나노를 최근에 많이 좀 말씀을 드리는데 1250원의 저항을 막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고, 실제로 1250원 부근의 저항을 막고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사실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뭐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계속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달아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영상에서의 내용과 당장 내일의 흐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랑 한화비전이 소송 들어가서 SK하이닉스 납품 안 된다 그랬을 때 어땠어요? 하이닉스 2% 3% 떨어졌거든요. 자, 근데 당장 오늘 또 뭐래요? 그냥 수주 따냈어요. 그래서 하루마다 바뀌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냥 인지 정도만 하실 거라면 사실 공부방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영상 보고 마이크로2 나노를 샀는데 갑자기 마이크로2 나노 콜테스트 실패 이런 얘기 나오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관련 뉴스들 제가 공부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셔라. 돈 받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참여를 많이들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참여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7624에 5432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게 어렵다, 나 좀 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댓글창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영상 다 보시고 영상 쭉 내리시면 댓글창에 이렇게 들어오는 링크 걸어놨으니까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럼 문자 뭐하러 보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방은요 2번 방입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1번 방에 올리고 2번 방에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 1번 방에서는 영상에서 다뤄드리는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짧게 볼 수 있는 종목들 내지는 급등 예상 종목들, 이러한 뭐 리포트나 자료들 이런 것도 함께 좀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건 제가 오픈된 장소에 공개를 해놓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1번 방에서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1번 방 들어오셔도 되고요. 뭐 2번 방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남겨놓고 들어왔다가 1번 방으로 옮겨가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시면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안 들어오고 나서 야, 마이크로2 나노 이거 떨어졌잖아, 이 사기구나, 이러지는 말아주십시오. 사실 그게 싫어서 마음이 약하거든요. 욕먹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는 하는데 저 욕먹기 싫어서도 만들어 놓은 방이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 그리고 주말간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불참으로 우려스러운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됩니다. 종전 회의죠. 그래서 재건주들이 가게 될지 아니면 재건이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러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무너지게 될지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줘야 아무래도 AI 그리고 반도체, SK하이닉스 쭉쭉쭉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희망적인 얘기 나오길 바라면서 공부방에서 마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약속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